그 대형 백과사전, 브리테니카 사전이 지혜의 보고다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책은 그런 면에서는 분량으로는 대백과사전 정도이지만 서사가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고 통찰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인사이트들로 가득 찬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가 유튜브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영화 리뷰 채널을 운영하는 고몽이라는 채널명의 운영자께서 직접 쓰신 책인데요. 책은 성한당에서 나왔습니다. 성한당이라면 역시 컴퓨터 교육 관련된 시리즈를 굉장히 잘 엮어내는 출판사인데요. 책은 2019년 10월 4일 발행됐으니까 역시 최신판이라고 볼 수 있죠. 459페이지 분량이니까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유튜브 안내서의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이라면 이것저것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깊이는 없고 내용은 전부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는 게 이제 전과, 백과사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브리테니카 대형 백과사전이 최고의 백과사전이긴 하지만 거기에 지식은 다 들어있을지 몰라도 그 대형 백과사전, 브리테니카 사전이 지혜의 보고다 이렇게는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 책은 그런 면에서는 분량으로는 대백과사전 정도이지만 서사가 있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고 통찰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인사이트들로 가득 찬, 그래서 고몽이라는 채널 운영자가, 크리에이터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뒷얘기, 얽힌 사연들, 온갖 얘기를 풀어내주고 있어서 말하자면 유튜버의 동화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대하소설, 소설로 치면 대하소설 같이 안내서로서는 팔만대장경, 불교에서 팔만대장경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말하자면 유튜버의 모세오경, 말하자면 고몽오경이라고 할 정도로 온갖 깊은 얘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뇌, 통찰, 지혜 가득한 안내, 조언, 충언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460페이지 가까우니까 분량도 엄청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이제 통독, 정독, 숙독을 하면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짜임새가 높은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몽이라는 유튜버의 실제 이름은 김웅현이고요. 영화 리뷰 채널 고몽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공기업에 다니시면서 한 2년 가까이 유튜버 생활을 하시다가 귀대에 올라서면서, 그래서 구독자가 30만 명 정도 확보됐을 때 사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는 구독자가 95만을 넘어서서 이제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30만 명이 넘어섰을 때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서 이제 사직을 하고서 전업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되셨던 거고요. 보시면 서브타이틀 중에 보면 유튜브의 민낯, 구독자 늘리는 공식, 유튜브 마케팅 전략, 채널이 망한 이유 등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소상하게 이제 설명이 돼 있는 편인 거죠.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개천에서 용난 최고의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용이 안 된 경우는 아니지만 말로가 그다지 이상적이진 않은 편이기는 하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유튜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재능을 잘만 살리면 자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되었더라. 그거는 이제 연예계에선 그런데 사실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쉽지는 않죠. 흔하지는 않은데 대략 뭐 6개월에서 2년 정도 탑을 공들여 쌓아야 뭐 10만 구독자를 가진 채널 뭐 이렇게 성장을 하는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운이 좀 따라주고 또 그런 기회를 잘 살려서 성공적인 유튜버가 될 수도 있기는 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버는 기회가 방송에 나가서 반응이 안 좋으면 몇 번 뛸 기회가 없어지지만 유튜브는 자신의 영상이 뜰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할 수가 있죠. 불러줘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이밀 수 있는 게 이제 유튜브 채널의 특성이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고 무궁무진하다. 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채널이 안 된다 싶으면 갈아엎고 채널을 새로 구성해서 새로운 기획으로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패자부활전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고요. 가능성으로 봐서 가장 넓은 성공 기회를 제공하는 게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상적으로 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무모한 도전은 두 부류가 있죠. 첫째는 스포츠 스타가 되려는 거, 두 번째는 연예인이 되려는 거. 그 두세 개는 말하자면 한국 최고 아니면 세계 최고여야 되는 거죠. 요 사이는 이제 K-pop 스타라 해도 세계 최고가 돼야지 국내에서 빡 터지게 빡세게 경쟁을 해도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파이는 크지는 않죠. 하지만 세계 무대로 나가면 그만큼 성장의 열매가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성공 기회로 봤을 때 스포츠 스타 세계 1등이어야 되죠. 한국 1등만 돼서 안 되죠. 물론 양궁이라거나 뭐 쇼트트랙이라거나 이런 경우는 한국 1등이 세계 1등으로 거의 올라설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한국 1등 가지고는 안 되고 세계 1등이 돼야 좀 스포츠 스타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골프든 야구든 뭐든 간에요. 그런 면에서 연예계도 마찬가지죠. 한국 최고여야 되는데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연예계, 스포츠계 정말 그 도전이 무모하다고 해야 할 만큼 성공 가능성이 낮고 보상도 낮은데 그런 면에서 유튜버가 되는 도전은 정말 시대가 만들어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노력하면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유튜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유튜버가 아닌가. 유튜브야말로 지혜의 대도서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정치인 지망생이라면 뭐 작게는 시의원, 도의원 아니면 시장, 도지사 그런 과정을 밟아야 정치인이 되었다. 뭐 크게는 국회의원인 거죠. 아니면 대통령 이 정도를 지향해야 뭐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 할 수 있는데 유튜브 시대가 되고서는 달라진 게 있죠.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서도 정치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사타파의 이종원 씨인가요? 그런 분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에서 뭐 최고위원, 뭐 당대표 이런 감투 없어도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의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기도 하죠.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촛불 시위, 촛불 집회의 주도라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유튜브는 꼭 유권자의 표를 받지 않고도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준다 하는 면에서도 유튜브가 정치 발전에도 아니면 정치적 꿈의 실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성공의 지혜를 다룰 때 보통 근로소득과 자본소득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로자로서 자신이 일하는 시간에만 겨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그 외에 기업을 운영하든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든 해서 자신이 쉬는 시간, 휴일에도 자신을 위해서 수익이 벌리는 그러한 경우를 그 자본소득의 수혜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선 자기의 막노동이 아니고 자신이 쉬는 시간에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면 굉장히 환상적이겠죠. 그런데 유튜브는 그것이 가능한 거죠. 물론 노동이 들어가지는 않지는 않죠. 뭐 기획이라거나 촬영이라거나 편집이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 그렇지만 설령 자본 투자를 한다 해도 그 사람들도 전혀 근로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뭐 투자 아이템에 대한 분석이라거나 뭐 부동산 현장에 임장을 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자본소득이 생기는 건 아니죠. 뭐 주식도 동향 분석이라거나 뭐 가치 투자 분석이라거나 다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뭐 임대차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요. 자기 자산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선 정말 숨만 쉬면서 자본소득을 올린다는 거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하죠. 그런 면에선 대별해서 근로소득, 자본소득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런 면에선 유튜브는 자본소득, 투자소득에 가깝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 갖고 업로드한 동영상은 자신이 다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구독을 하고요, 광고를 봐주고 그러죠. 자신이 올려놓기만 하면 주야장천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유튜브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노동에만 매달리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자본소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권리소득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서 그러한 권리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새로운 투자 형태다, 투자 아이템이다. 그런 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유튜버가 되는 것을 외면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새로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새로운 수익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느 한 곳으로 몰려간다면 그곳에 시장이 서고 식당이 서고 서비스 서고 여러 가지 수익 아니면 성공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의 세계로 많은 사람이 몰린다면 그쪽으로 가서 자신의 판을 차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런 면에선 오늘 유튜버를 남의 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나 아니면 저 같은 유튜버나 간에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는 있습니다. 유튜버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철밥통에 신이 내린 직장에 아니면 공무원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정년퇴직이 완전히 보장된 분들이라면 하셔도 되는데 그 연봉이 대단히 많은 건 아니죠. 마음껏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소득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분들도 탈서울 안 하려고 하시고 자녀 사교육 안 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소득으로는 넉넉한 노후, 마음껏 즐기는 쇼핑 어려운 거죠. 조기 은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선 유튜버의 다른 이름 크리에이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는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한 동사 개념인데, 그렇게 창조를 하는 사람, 창조자, 창조주, 기독교에서의 창조주도 영어로는 크리에이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우리도 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창조자가 되고 싶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가진 역량 한도 내에서 창조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채널 내에서 창조주가 되고 싶다면 그것이 바로 유튜버이다. 그것이 크리에이터가 주는 매력적인 세상이다. 자신이 창조주가 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유튜버, 크리에이터다 하는 점은 깊이 새겨볼 만한 개념입니다. 보통 창조의 과정에서 창조 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이제 금전적인 물론 수입도 있겠고, 그에 따른 명예, 명성,
사회적인 존경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사회적인 영향력도 갖게 되기 때문에 보통 또 유튜브를 인플루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다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수확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셀프 이피케이시는 자기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아니면 창조를 통해서 얻어진 만족감의 즐거운, 자기가 효율적인 가치가 있는, 효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데에서 오는 만족감, 자아실현, 그런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유튜브가 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리턴,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전적 소득만이 아니라 자아실현에서 오는 자기 효능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 모두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굳이 동원하지 않더라도 자아실현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유튜버는 그러한 자아실현에 굉장히 커다란 탈출구 내지는 기반, 뜀틀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버가 돼서 얻을 수 있는 소득 중에서 광고 소득 배분, 그야말로 구글의 애드센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고 소득이 1이라면 그 외에 PPL이라거나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들어오는 외부 수익이 1배 반에서 3배 정도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통상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광고 소득 배당 그 부분이 유튜버 55, 구글 45 이렇게 배당하는 것 외에 이제 10만 실버 버튼인가요? 10만 구독자가 넘어가거나 하면 멤버십을 통한 스폰서십 머니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에 따르는, 생방송에 따르는 슈퍼챗, 말하자면 그 별풍선 같은 그러한 기부금 외에 월 5,000원인가요? 그렇게 이제 멤버십을 구독자가 가입을 하면 들어오는 가외의 돈이 있죠.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유튜브랑 또 5.5 대 4.5인가요?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단순한 광고 조회에 따른 광고 수익 말고 스폰서십, 멤버십 머니, 슈퍼챗 머니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신이 사영업을 한다거나 하면 마케팅의 도구로서 자기 본업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유튜브의 이커머스 개념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홈쇼핑 같이 자신의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출판이라거나 PPL, 협찬 수익 같은 경우가 있고요. 뭐 강연, 출판, 뭐 여러 가지 기타 사회적인 활동, 아니면 이제 광고 공동 제작이라거나 이렇게 광고주와 공동으로 이제 광고 제작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받고, 그래서 CF 커머셜 필름의 뭐 제작 지원비도 받고 개런티도 받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수익 채널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유튜버가 주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유일한 하나의 깨름칙한, 아니면 좀 거북스러운 부분이라면 자신의 콘텐츠가 광고주 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거. 그 부분은 조금 자신의 표현의 자유에서 본의 아니게 구속당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치 성향의 채널을 운영하고 싶다 했을 때 보수 쪽이면 진보 쪽에 안티가 있겠죠. 진보는 보수 쪽에 안티가 있겠죠. 그랬을 때 계속되는 어필과 싫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채널이나 그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붙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광고 수익의 달성에는 이제 브레이크가 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광고주 친화적으로 아주 깨끗한 콘텐츠만 제작할지, 아니면 소신껏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서 설령 뭐 노란 딱지가 붙고 광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지향점을 따라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종교에 관해서도 그렇죠. 뭐 기독교, 불교 뭐 그렇게 대척점을 얘기하는 것이든 이단과 뭐 정통과의 관계든 간에 종교적인 편향성 아니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 자신이 광고 수익도 많이 희생을 당하고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완전한 크리에이터는 아니다. 그도 소득 기회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유튜브가 갖는 한계인 거죠.